나이가 들면 몸이 천천히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신호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 매일 거울에서 마주하는 그곳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표정이 변하고 마음이 지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장기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가 변하고 생명력이 떨어지면 얼굴 전체가 달라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우리 얼굴은 미리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너무 익숙한 모습이라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화라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삶의 끝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변화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신호를 알게 되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돌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할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말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 조용한 신호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징후 1. 얼굴이 야위고 볼살이 빠지고 피부가 창백해질 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홀쭉해졌지? 볼살이 다 빠지고 광대만 도드라져 보여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예전에는 표정도 생기 있었는데 이제는 거울을 봐도 힘이 없고 피부는 핏기가 사라져 희거나 잿빛처럼 변합니다. 단순히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가 생명력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 변화는 몸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위급한 상황이 오면 가장 중요한 장기부터 보호합니다. 심장, 뇌, 폐, 신장 같은 생명 유지 기관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 얼굴, 팔, 다리 같은 말초 부위의 지방과 근육을 먼저 소모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크게 줄지 않았어도 얼굴부터 먼저 야위어 보입니다. 또한 노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져 피부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피부가 창백하거나 누렇게 변하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전신기능 저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얼굴이 둥글고 건강해 보이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볼살이 쑥 빠지고 턱선이 뚜렷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살 좀 빠졌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점점 하얘지고 입술까지 마르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영양실조와 빈혈, 신장 기능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의사는 얼굴 변화는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 변화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병원에서 혈액, 영양, 장기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죽이나 밥만 드시지 말고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과 얼굴살은 더 빨리 빠집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이나 마사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얼굴의 생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정신적인 피로와 외로움도 얼굴을 더 빠르게 수척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지치면 표정을 짓지 않게 되고 표정이 사라지면 얼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변화가 휴식을 해도 잘 먹어도 시간이 지나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쇠약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말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음식을 더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며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가족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목소리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얼굴은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몸이 힘들면 얼굴이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니 거울에 비친 변화를 눈치채는 순간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준비하고
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음 징후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호인 눈밑이 꺼지고 눈빛이 흐려지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징후 2. 눈밑이 깊게 꺼지고 눈에 생기가 없으며 초점이 흐려질 때.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눈에 힘이 없어, 눈빛이 흐려졌다는 말을 자주 들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눈밑이 깊게 파이고 눈동자의 빛이 사라지고 사람과 대화를 해도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이며 혈액순환과 뇌 기능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피가 머리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 눈 아래가 어둡게 꺼지고 다크서클처럼 변하며 피부가 얇아져 깊게 파여 보입니다. 또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하면 눈동자는 흐릿해지고 초점이 흐려집니다. 이때 눈빛이 멍하다, 생기가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뇌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초점이 자주 흐리고 시선이 허공에 머무르며 반응이 느려진다면 뇌가 피곤하거나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기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대화를 할 때 눈빛이 멀어지고 현실보다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입니다. 이것은 단지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산에 사는 81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 가족들이 아버지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말은 하지만 눈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밑이 더 꺼지고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 기능 저하와 초기 치매, 영양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의사는 눈이 가장 먼저 이상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넘기지 말고 혈액순환, 뇌의 기능, 심장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따뜻한 찜질, 눈 운동, 충분한 수면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눈빛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벼운 산책, 햇볕 쬐기, 대화하기는 뇌와 감정을 자극하여 눈의 생기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빛이 흐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과 삶의 의욕 감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눈빛이 계속 약해지고 초점 없는 표정이 길어지며 반응이 둔해지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임종이 가까워질 때 자주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약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눈을 바라보며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사랑도 눈을 통해 전해집니다. 다음 징후 3에서는 입술의 색과 상태가 왜 생명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지 깊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징후 3.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거나 색이 창백하거나 보랏빛으로 변할 때. 입술은 몸의 상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환자를 볼 때 입술부터 확인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입술이 유난히 말라? 아무리 물을 마셔도 금방 터져. 립밤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입술색이 옅은 핑크가 아니라 너무 하얗거나 누렇고 심지어 보랏빛이나 검붉게 변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변화 같지만 사실 이런 입술의 변화는 몸속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입술은 일반 피부보다 훨씬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변화가 더 빠르게 드러납니다. 특히 입술이 계속 갈라지고 피가 나거나 하루 종일 건조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닙니다. 몸이 체내 수분과 영양을 유지할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수분 조절이 되지 않아 입술부터 먼저 마르게 됩니다. 입술색의 변화는 더욱 중요한 신호입니다. 입술이 창백하다면 빈혈이나 저혈압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렇거나 잿빛을 하면 페나간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보랏빛이나 검붉게 변한다면 심장이나 호흡기에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말기 환자에게서 가장 자주 보이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입술색이 점점 어둡게 변하는 것입니다. 수원의 79세 정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립스틱을 발라도 입술의 색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술이 더 마르고 색이 점점 휘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중증 빈혈과 영양실조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고 의사는 입술이 몸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술이 계속 건조하거나 색이 변한다면 단순 보습제가 아니라 혈액 검사와 영양 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입술을 자주 핥거나 세게 문지르는 행동은 오히려 손상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입술이 매우 건조하고 색이 점점 어두워지며 표정도 힘이 없고 말수가 줄어든다면 이것은 몸이 마지막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몸은 생명 유지에만 집중하며 입술, 손발 같은 말초 부위는 점점 더 차갑고 건조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약이나 보습제를 더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음료를 조금씩 챙겨드리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드리며 무엇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입술은 말과 감정을 전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말입니다. 다음 징후사에서는 왜 어떤 순간부터 주름이 갑자기 깊어지고 피부가 빠르게 처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징후사. 주름이 갑자기 깊어지거나 피부가 빠르게 처질 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주름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서히 생기는 주름은 자연스럽지만 갑자기 깊어지거나 피부가 눈에 띄게 처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름이 얕고 피부가 어느 정도 탄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주름이 확 늘어나며 턱선과 목 피부가 급격히 처진다면 몸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단백질과 콜라겐 부족입니다. 우리 피부는 단백질과 콜라겐으로 지탱되는데 몸이 약해지면 피부 유지보다 생명 유지에 에너지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러면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축 처지게 됩니다. 둘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혈액이 얼굴과 피부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피부는 영양과 산소를 받지 못해 얇아지고 색이 칙칙해지며 마치 몇 년을 한꺼번에 늙은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장기 기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특히 간, 신장,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는 가장 먼저 변화합니다.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탄력 유지가 어렵고 급격한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 주름은 일반적인 주름과 다릅니다. 잠을 자거나 피부 관리를 해도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거울 속에 몇 살은 더 나이 든 내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말기 환자나 전신쇠약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외형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급격한 피부 노화입니다. 인천에 사는 76세 박 여사님은 원래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에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눈가가 쑥 꺼지고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졌습니다. 가족들은 피부가 예민해졌나? 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보니 영양 부족과 간 기능 저하, 우울 증세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피부는 몸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갑작스러운 주름 변화는 피부과 화장품이 아니라 내과적인 검진이 먼저입니다. 둘째,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피부가 버틸 힘이 생깁니다. 셋째, 정신적인 피로와 외로움도 피부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 표정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피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부가 매우 빠르게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표정이 사라지고 얼굴의 생기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이것은 몸이 마지막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끝을 향할수록 몸은 피부와 외형을 포기하고 핵심 장기만 유지하려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름을 펴는 것보다 마음을 펴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옆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피부보다 더 깊은 생명력을 깨웁니다. 다음 징후 5에서는 이 모든 변화의 마지막 단계인 표정과 감정 반응이 사라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표정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조용히 저물고 있다는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숫자로만 판단합니다. 혈압이 얼마인지, 혈당이 어떤지,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숫자보다 먼저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을 때, 마음이 지칠 때, 장기가 약해질 때 얼굴은 가장 먼저 변합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살펴본 변화들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늙어서 그런가? 그 아니라 몸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준비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빨리 약해지고 누군가 곁에 있을 때 가장 천천히 약해집니다. 얼굴이 변하는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은 약도 화장품도 아닙니다. 따뜻한 손,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마지막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두렵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 얼굴은 말합니다. 나를 봐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돌봄이고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